네, 안녕하세요. 김호비입니다. 오늘은 약간 패션 썰입니다. 패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좀 그런 영상을 좀 찍을 거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옷의 가격입니다. 요즘에 진짜 물가 상승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점심값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옷은 아니에요. 옷은 아직 패자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시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 있잖아요. 이 자켓을 제가 리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이,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막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전년 대비 8.6% 올랐다 막 이러면서 다 떨어졌죠. 제가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그걸 좀 찾아봤었는데, 이 서울 지역의 뭐 물가들 있잖아요. 물가들이 특히나 먹는 거,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뭐 14.1%, 뭐 이런 식으로 다 가격이 막 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이 샤넬과 루이비통 가격을 몇 번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샤넬과 루이비통은 지금이 제일 싸다,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가 뭐 진짜 맞는 말처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샤넬과 뭐 루이비통인 거고,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나이키가 2000년도에 짝스라는 모델을 보면은 1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16만원이고, 지금 제가 나이키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르브론 요게 24만 9천원이더라고요.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식재료들이랑 비교하면 뭐 이미 한 2배 이상 올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싼 거 아닌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말장난인 것 같고, 옷값이 왜 싸냐, 왜 해자냐 라는 것을 저는 약간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들, 그러니까 저희죠, 고객들의 심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한 게, 요번에 손흥민 선수가 노스7, NOS7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어요. 그게 얼마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분들의 리뷰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말했던 거는 티셔츠가 7만원대? 이거 좀 비싼데? 이거 약간 팬심으로 사나? 약간 요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심리선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반팔 티셔츠의 경우만 들어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 무지티들, 진짜 기본 이너로 입는 이런 무지티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2만원 요 정도의 우리의 심리가가 형성이 돼 있고, 기본 이렇게 로고만 박혀있는 티들 있잖아요. 그런 로고 티들은 39,000원에서 49,000원, 약간 프린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59,000원, 69,000원, 이런 식으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서 그 가격을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브랜드가 원래는 요 가격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요거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 얘네 약간 선 넘네? 약간 이러면서 다른 대체 브랜드를 쉽게 찾아간다는 거죠. 옷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가격을 올리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 가격을 올리면은 이 고객들이 다른 데로 떠날 것 같거든. 내 거에 정말 막 특장점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지키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거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뭔가 생산하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거에서 이득을 본다는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옷을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원가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오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애초에 최초 소비자가를 확 낮춰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할인을 확 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두 가지의 가격적으로서의 이점이 확실히 있어서, 무신사 스탠다드나 뭐 그런 것들은 진짜 막 뭐 1000장, 2000장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10,000장, 100,000장 막 요런 큰 단위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보통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가격이 높은 이유가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생산을 하는 수량 자체가 좀 작고 결국에는 원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옷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어쨌든 그런 많이 생산하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을 찾아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게 약간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도 포인트긴 하겠죠. 어떤 한 품목만 이렇게 집중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소재를 같은 걸 쓰기도 하고, 한 공장을 씀으로써 비용적인 것을 다 이점을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렴해지죠. 세 번째로는 정가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행사가는 좀 다르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물건을 싸게 구매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특별히 이렇게 찾아보는 게 있어요. 어떠한 뭐 유튜버나 아니면 이렇게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이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저는 그때는 꼭 찾아보거든요. 사람이 몰리는 곳을 선점을 하게 되려면 이것도 어차피 다 브랜드마다 다 손들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막 5만 명, 6만 명 보는 이 라이브 하고 싶어요 라고 손 들 때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면 나 가격 할인 더 많이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을 걸고 들어가기 때문에 쇼핑 라이브를 하는 브랜드들은 웬만하면 최저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라이브는 꼭 봐요. 사실 라이브를 들어가게 되면 세팅되어 있는 가격이 적어도 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일주일 정도는 그게 최저가다, 약간 요렇게 되다 보니까 뭐 즐겨찾기나 알람을 해두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가 굳이 아니더라도 페이코라는 앱이 있어요. 제가 네이버만큼이나 좀 애용하는 플랫폼인데,
페이코는 한마디로 결제 수단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플랫폼 사이트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페이코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줄게, 이런 식의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몰에서 뭘 살지 정했으면 그 몰이 페이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 몰의 이름을 쳐서 그게 있으면 거기서 추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페이코로 결제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가, 최초가, 그거는 어느 브랜드나 그 브랜드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 할인을 하는 수단을 어떻게든 잘 찾아가지고 사면은 결국에는 그 정가보다 적게는 10%, 뭐 많으면 진짜 30, 40%도 더 할인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다. 이게 최초가로 보면은 물건의 가격이 인상된 걸 수도 있는데, 할인가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뭐 작년에 샀던 티셔츠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찍자고 약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 셋업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지오지아의 엔드지라는 라인이에요. 그냥 수트로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 캐주얼의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정가가 249,000원이에요. 요 자켓만 249,000원이고 바지가 한 89,000원인가 79,000원 했거든요. 두 개 합치게 되면 33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얼마에 구매했냐면 결제가가 한 76,000원인가 그랬어요. 22년도 신상품을 제가 7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한테는 추가 적립 혜택도 또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결제 금액이 6만원이에요. 일단은 할인율로만 따지면 30만원짜리가 6만원이 된 거기 때문에 거의 80% 할인이고요. 저희가 웬만한 티셔츠들 살라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입어봐도 질이 전혀 나쁘지가 않거든요. 되게 평범하게 입을 수 있는, 흔히 이제 사람들이 뭐 전투용이다 막 이러잖아요. 비즈니스 룩을 좀 자주 입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 면접 룩을 구매할 때도 진짜 좋거든요. 지금 그냥 당장 입을 수 있는 기본 정장인데 이걸 그냥 6만원에 구매를 해버렸어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량 생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그런 라이브에 좀 특가를 얻어서 할인을 확 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짬뽕이 된 거죠. 이걸 보고 와, 요즘 옷값이 진짜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신사에 또 들어갔더니 이렇게 묶음으로 사면은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거,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랭킹 1위가 뭐냐면은 예일의 요 3팩 상품인데, 반팔 셔츠 2개에 반팔 티셔츠 하나가 들어있는 3팩 상품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59,000원이에요. 심지어 여기에 적립금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면 53,000원에도 아마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3개에 53,000원이면은 그냥 단순히 나누기 3하면은 하나에 18,000원 정도잖아요. 셔츠가 그래도 기본 티셔츠보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도 18,000원이란, 이거는 사실 가격이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격을. 그렇다 보니까 야, 옷값이 진짜 싸긴 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먼저 좀 했던 것 같고, 이게 당장에 뭐 2, 3년이 지난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 저렴한 제품들은 어디서 사는 게 좋느냐, 이게 적당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어디가 있을까, 어디를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좀 찾아봐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는 편집샵이 아니라 자사몰에서 파는 브랜드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자바나스나 아니면 퍼스널팩이나 뭐 유핑이나 그런 브랜드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네 자사몰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겠다, 약간 이런 건데, 아무래도 무신사의 수수료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수수료를 자기가 안 내는 대신에 거기 들어갈 돈을 가격 경쟁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옷의 질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로 부족한 부분을 상품력으로 메꾸겠다라고 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들, 아까 말씀드린 거, 뭐 가죽 전문 브랜드, 데님 전문 브랜드, 니트 전문 브랜드, 이런 식으로 전문 브랜드를 가게 되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최초 가격에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들을 찾아가면은 아무래도 거기서는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릴 거는 자기네 공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장을 안 갖고 있어도 공장에 한 긴밀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전개하는 브랜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지오지아가 있는 이 신성통상이라는 그룹이거든요. 탑텐몰에 딱 들어가 보면 우측 상단에 브랜드가 쭉 있어요. 뭐 지오지아, 올젠, 뭐 프로젝트 M,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쭉 있는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저렴하게 팔거든요. 근데 물론 유행이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안 끌리는 옷일 수는 있지만, 진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본템들 있잖아요. 슬랙스라든가 자켓이라든가 기본 셔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도 충분히 만듦새가 괜찮고 가격은 스파 브랜드들보다 더 저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봤을 때도 15,000원, 16,000원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을 좀 찾아가다 보면은 확실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제품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또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패션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썰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콘텐츠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항상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호비였고요. 유바.